50만 원. 50만 원? 그 차트 1년 내내? 1년 내내 무조건 50. 주주인 내가 사망하더라도 내 비율은 적으면 상속세가 많이 안 나오죠. 이런 거를 법인 설립하고 이내 해야 돼요. 이게 해결 가능하다면 무조건 법인 전환 고해요. 오늘의 창업한다면 시리즈는 창업한다면은 아니고 법인 전환한다면입니다. 법인 전환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전환, 우리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법인 전환을 하면 개인 사업자 폐업해야 되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법인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법인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자 살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법인 전환이라고 우리는 안 해요. 우리가 말하는 법인 전환은 똑같이 법인 설립하긴 했지만 이 개인 사업자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와요.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세관면, 포괄연수도. 이렇게 했을 때 절세 혜택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법인 전환을 얘기할 겁니다. 개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가는 좋다 보세요? 아니면 그냥 법인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좋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대출이 많이 필요해. 물론 법인 설립한다고 대출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대출을 잡는 테크트리를 할 때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빨라요? 훨씬 빠르죠. 빨라요. 원래는 대출이랑 세금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대출 많이 나오려면 세금 사실 많이 내야 돼요. 하지만 법인은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이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고, 또 혹은 앞에 주식회사부터야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영업하는 데들이 있죠. 사업 아이템이. 그런 경우는 바로 법인을 해야지.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처음은 무조건 개인 사업자. 무조건 처음 무조건 개인 사업자. 가서 전환해야 된다. 법인을 하면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개인 사업자에서 최대한 그 어느 혜택을 이용해 보는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부담이 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거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법인 전환 때 혜택이 크군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인 전환하고 와서 왔는데, 아, 이거 못 챙겼네, 이거 못 챙겼네. 결론은 법인 전환이 됐지만 그 중간에 알맹이들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할까요? 언제? 아, 이것도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세무사님인 어떤 분들은 성실신고 대상자 됐으니까 하세요. 7억 5천 유명. 그렇지, 뭐 유식은 7억 5천, 도서는 15억, 서비스는 5억. 혹은 어떤 경우는 이 정도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빨리 하시죠. 뭐 순이익 1억 하시는 분도 있고, 순이익 뭐 2억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무슨 순이익 1억인데 법인 전환 왜 해? 이런 분들도 있고. 세무사님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혼돈이 생겨요. 최근에 상담한 분은 이런 상담도 있었어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법인 전환하면 격리를 뽑아야 된대요. 격리를. 그래서 물어보면 왜요? 근데 답변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인 전환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인트는 매출액 조건도 없고요, 순이익 조건도 없고요, 성실신고 대상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법인으로 됐을 때 얼마나 세금이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법인으로 돼서 세금 주는 건 오케이. 하지만 그 돈은 법인 돈이죠. 내가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외 유학도 보내야 되고, 명품 쇼핑도 해야 되고, 개인 생활비가 많아. 근데 과연 이게 해결 가능한지. 이게 해결 가능하다면 무조건 법인 전환 고해요. 왜냐면 일단 세금 혜택이 있잖아.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잡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왜 기준이 잡기 어렵냐면, 순이익 1억이면 세금 대략 한 2천만 원 나온다 가정할게요. 근데 내가 창업가면 100% 받네? 그럼 세금 안 나오죠. 상관이 없어.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를 해볼게. 매출액 15억. 근데 경비가 15억이네? 세금 안 나오죠. 혹은 또 감면받고 세금 안 나오네? 상관이 없잖아. 지금 내가 감면을 어떤 거 받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시중에 떠다니는 그런 기준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춰서 실제 숫자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보려면 상담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니면 이제 말 안 해도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해주는 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대표님 본인이 먼저 제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희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거 보통 11월에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11월 달에 내년 5월 소득세를 예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그 여건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지. 그럼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1년 중에 법인 전환은 언제 좀 하면 좋아요? 일단 상담은 11월. 이때가 가장 좋아. 이유는 첫 번째, 개인 사업자 11개월 해보니까 대출 윤곽이 나와요. 내 매출액은 얼마인지, 순이익은 얼마인지, 세금 얼마인지 예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뭔가 해봐, 2달 동안.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 근데 인지를 하면 나 개인 사업자 이대로 유지하면 세금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저랑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고 1월 달에 법인이 딱 나오면 그게 완전 베스트. 지금이군요. 네. 근데 지금 상담은 늦었지. 11월에 상담해서 1월에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물론 지금 상담해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달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한다. 만약에 7월 넘었다. 그러면 내년에 기약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옛날엔 제가 비밀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영업권 어떤 건지 아시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내 개인 사업자의 뭔가 권리금을 인정받는 행위예요.
근데 그게 60%를 경비 인정 받기는 하나 금액이 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합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1월 달에 법인 전환을 해요. 26년 모든 소득은 법인 소득이고 기타 소득 그 영업권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7월에 법인 전환했다. 1월부터 6월까지 개인 소득이 있고 플러스 영업권이나 기타 소득이 한 번에 확 잡히네. 그럼 세금이 꽤 많이 나와요. 누진과세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 먹었으면 세무사랑 상담을 먼저 해서 저 법인 되면 진짜 세금 얼마 나와요? 이 상황일 때.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 받고 있는 세액공제 이거 이월시킬 수 있는지. 그럼 이월시키려면 자본금 요건이 필요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냥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요건이 없어요. 100원도 가능해. 하지만 이 세액공제를 이월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본금 요건이 필요해. 근데 그 자본금이 내가 조달 가능한지도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자본금 만약에 내가 못 맞췄어요. 근데 뒤늦게 증자하면 안 돼요. 설립 때가 중요해. 안 하면 그 감면 없어져요. 이거 많이 놓쳐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만약 자본금이 뭐 1억이 필요해. 근데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제가 하는 방법 알아요. 방법이 있네. 근데 영상에서 말하기는 어려워. 하는 방법은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맞춰야 돼,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해. 하긴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법인이 되는 순간 가장 불편한 게 있죠.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리 뭐 법인 카드를 쓰든 급여 설정을 하든 급여 설정 잠깐 얘기해보면 이렇게 돼요. 전 하도 얘기해서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월급 500이면 건보료 세금 합쳐서 1년에 대략 600만 원 세금 나와요. 그럼 제가 2배 높여볼게요. 월급 1000? 그럼 2100만 원 나와. 그리고 월급 2000 올리지 세금 7100만 원 나와요. 세금이 2배가 아니고 막 4배, 3배 이렇게 확확 올라가요. 그럼 급여 설정 어설프게 했다가는 법인세 내고 소득세 또 나와요. 그럼 이 설정 자체를 내가 해보고 나 근데 급여 이 정도 받아야 나 생활이 가능한데 세금 너무 많이 나오네? 그럼 법인 전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 내가 법인 전환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내 생활이 충당 가능한지. 안 되면 그냥 개인 사업자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등기 나오면 사업자 나오고 나서 은행을 가야 돼요. 보통 기대를 하실 거예요. 나 법인이니까 어디 뭐 그렇죠. 방에 가서 주려고. 하지만 후대접 받으실 거예요. 요새는 법인을 오히려 잘 안 좋게 봐. 요새 워낙에 이런 금융범죄가 많다 보니까 특히 아까 제가 자본금 요건 없다고 했죠. 자본금 낮은 데들은 더 안 좋게 봐. 자본금이 높다고 해도 뭐 5천만 원 1억 사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해도 법인카드 한도를 충격이었어. 그때 한 달에 100만 원이었나? 한도가 말도 안 되게 적어요. 계좌이체 한도도 말도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지. 그럼 해결 방법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자본금을 높이거나 자본금 높이면 법인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이너스 효과예요. 아니면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부가세 과표 증명을 제출하는 거예요. 나 매출 이만큼 발생한다. 나 유령법인 아니다. 그래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세무사가 보증하면 되잖아요. 우리 회사 여기 같이 했던 데는 제가 보증하면 한도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래서 세무사가 같이 껴있는 은행이면은 사실 그런 한도 부분은 좀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쓰다가 주거래 은행으로 법인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인터넷 은행에서 사업자를 쓰다가 이제 법인 전환하면은 완전 답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개인 주거래 은행하다 법인 해도 똑같아요. 아 똑같이 요새는 해보신 분들은 다 제 말 이해될 거예요. 엄청 부대접 받아요. 엄청. 쉽지 않겠네요. 그걸 아는 세무사를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은행 가시는 김에 은행 계좌 만들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건데 대출 받은 게 있다면 넘어갈 때 이율 변경 크지 않은지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율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뭐 대안대출든 뭐든 그런 거 체크 받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시상환. 법인 돈으로 상환하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 돈으로 상환하면 또 소득세 내고 빼와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넘기는 게 가장 좋죠. 못 넘길 때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율이 사실 높아도 법인을 넘기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 세액 감면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유하거든요. 아니, 금리 높이면 되니까. 저 이제 더 준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 법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세후소득으로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세후소득이 법인은 압도적으로 높죠. 세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율 높아도 넘기는 게 좋아요. 이제 그 개인 사업자 쓰던 거를 일로 이렇게 뭐 옮겨야 된다 이런. 그 법인 되면 초반에 잠깐 귀찮은 건데 설명드리면은 카드야 그냥 바로 다 법인카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자동 결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요새는 구독 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그냥 딱 한 번 법인카드로 옮겨주는 절차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법인 전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죠. 그 법인 전환 첫 해에 연봉 얼마 정도로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코스를 제대로 밟아서 법인 전환 했다 그럼 그 차트는 월급 50만 원. 50만 원? 그 차트는 1년 내내? 1년 내내 무조건 50. 왜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자, 영업권 받았어요. 1월 달부터 법인 했어요. 그러면 26년도는 개인 소득 아무것도 없죠. 영업권 소득 하나만 있죠. 근데 거기에 월급을 많이 책정해버려. 그럼 세금이 확 올라가죠. 누진과세 때문에. 근데 왜 50만 원 하냐? 50만 원을 해야지 일단은 4대분이 일단 적어요. 그럼 50만 원 해봤자 1년에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세율 아무리 높아봤자 세금 많이 안 나와요. 7%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월급은 50. 연간 세팅은 어떻게 하시고?
일단은 법무사님한테는 무조건 맡기면 안 되고 차라리 최소한 세무사랑 연계된 법무사님이 가장 좋아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맞춰져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법무사님한테 맞는 정관은 문제가 전혀 없는 정관이야. 하지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재사항들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하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또 수수료가 또 드니까 이왕이면 처음 할 때 세무사랑 연계된 법무사님이 가장 좋죠. 어떤 내용으로 너는 절세가 좀 예를 들어 뭐 급여부터 상여, 중간정산, 배당, 중간배당,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컨설팅이 되게 무수히 많은 컨설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정관에 넣어줘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할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아예 세팅을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추가하셔도 되긴 해요. 약간 업종 여러 개에서 사업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창업 가면 네. 그런 게 그쵸. 그런 걸 있더라고요. 법인 안에 업종 엄청 많은 거를 내놔야 된다, 업종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등기 낼 때는 업종 여러 개 내도 돼요. 100개 뭐 이렇게 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등기는 별도로 낼 때 또 수수료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내놓고 사업자 낼 때는 이제 빼서 쓰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100개 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서 적당히. 근데 그냥 팁 드리면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 대행업, 경영 컨설팅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결되는 사업도 좀 많아져. 뭐 그러면 부동산 매매 임대는 뭐 나중에 돈 벌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 폐업은 혹시 뭐 선택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 무조건 해야 돼. 3개월 내에. 폐업을 바로 안 하는 이유는 아까 한도가 막혔거나 뭔가 그러면 개인사 돈을 융통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거고 그 아까 구독 틀 바꾸는 거나 이런 것도 한 번에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바로 안 한다는 거지 3개월 내에 폐업 안 하면 그 감면 양수도가 안 돼요. 2월이 안 돼. 그럼 그 영업권 날라가요? 영업권은 있어요. 영업권이 있는데 근데 세액 감면이 2월이 안 돼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법인은 관리예요. 관리가 안 되려면 그냥 개인 사업자 하는 게 나아. 법인은 사실 관리를 받지 않아도 세금이 적어요. 해봤자 10%, 200억까지 20%밖에 안 해. 일단 세금이 적어. 그 세금이 적으면 돈이 쌓일 거잖아요. 그쵸. 그걸 잉여금이라고 해요. 그게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나와요. 예시를 볼까요? 개인의 세금의 끝이 뭐죠? 소득세 내다가 50% 내다가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샀네? 사망하면 상속세 50% 또 내죠. 75% 세금 내요.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야. 10% 20% 내서 돈이 쌓였죠. 법인이 주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내가 죽이는 경우 청산소득세라고 해요. 그거 한 번에 소득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사망하는 경우 또 상속세가 나와.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어떤 작업? 법인에 있는 쌓인 돈을 개인이 필요 없어도 돈을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분들이 저희가 법인 설립하고 건물 살 거예요. 그래서 법인 돈 저 필요 없어요. 빼면 세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나중에 세금 폭탄 나옵니다. 돈이 필요 없어도 돈을 빼줘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법인이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돈 언제든지 갚으면 되잖아요. 세금 없이. 그렇죠. 근데 이 행위를 안 하면 누진과세 폭탄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빼주냐? 이게 진짜 핵심인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컨설팅한테 쓰는 얘기. 아, 이게 핵심이에요. 매년 급여도 어느 정도 세팅해서 항상 주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보통 뭐 법인카드 얼마 쓰세요, 급여 설정 어떻게 하세요, 배당 설정 어떻게, 퇴직금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중급 노하우.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돼. 상급 노하우는 이 사이 하나에 돈 빼주는 전략들을 해줘야 돼요. 혹시 그건 어떤 건지 살짝 스포일러 하나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영업권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하는 게 보통 한 51가지 방법이 있어요. 5만 가지 정도.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불을 1세대에서 2세대까지는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3세대는 몰라. 왜냐면 뭐냐면 우리 1세대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근데 그 귀속을 아예 처음부터 2세대 자녀한테 넘긴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자녀 통장으로 사면은 다 자녀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개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주인을 주주를 자녀로 많이 세팅하는 거. 결정은 의사결정 내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귀속이 자녀네 주주인 내가 사망하더라도 내 비율은 적으면 상속세가 많이 안 나오죠. 이런 거를 법인 설립하고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3년 넘어가면 이 주주 바꾸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컨설팅이 주주 환원이 주식 정리. 1세대 주주가 아는 거야, 상속세에 대한. 나 반포 아파트 하나 있는데 내가 법인 운영하는 주식도 있네. 반포 아파트가 50억이야. 내 주식 가치가 20억이야. 70억에다 세금 30억을 내야 돼요. 근데 반포 아파트가 50억이야. 근데 세금을 30억 내야 돼. 이 주식 때문에. 그 이 주식 정리 해주는 게 세금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개인 사업자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영업권 받고 여기서 감면 받고 이런 것들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스레드에서 봤는데 딱 신뢰가 확 떨어진 글을 봤어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자랑을 하는데 나 개인 사업자 10개, 법인 사업자 3개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네. 근데 제가 딱 보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완전히 맹탕이겠구나. 개인 사업자 10개면 세금이 말이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각각 1억씩 벌어봐 10억은 세금 5억 나. 그럼 개인 사업 10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즉 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하나로 좋게
심지어 하나마저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법인 여러 개 있는데 현금 흐름 때문에 개인사업자 하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개인사업자로 내 법인의 돈을 주고받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행위. 그래서 보통 개인사업자는 많으면 하나, 두세 개 아예 의미 없고 그건 완전 맹탕이에요.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이요. 세금이 합산될 건데 맹탕이란 건 뭐냐? 사업을 여러 개 돈을 못 벌고 있으면 괜찮겠죠. 네. 돈을 벌고 있는 개인사업자 여러 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사업자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뭔가 한다. 그 맹탕입니다. 전 세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인 거는 맹탕이다. 결론은 맹탕이다.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의 생애 주기상 언젠가 법인전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조건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못 사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돼요. 세금이랑 건보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의 이런 느낌.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좋지만 막상 세금을 내면 하반기에는 세금 내려고 일하는 달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50% 나올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언젠간 법인전을 해야 돼. 하지만 그 언젠간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는 건보료, 세금 좀 부담된다. 그럼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그 상담이라는 게 실제 숫자로 얼마나 혜택이 있고 얼마나 혜택이 없는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상담이 다 유료 상담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상담도 뭐 저희한테 한 번에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면 여러 군데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성에 안 찬다. 그러면 한번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 있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